앞으로는 경기 장면을 보여드리고 분석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작권 이슈가 있었고요. 그게 맞죠. 제 저작권, 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포메이션 경기 결과, 평점, 순위표, 득점 순위, 어시스트 순위, 경우의 수 등은 제가 그냥 밋밋하게 드라이하게 준비한 거기 때문에 계속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니 버틀러의 킹 버틀러입니다. 골 때리는 그녀들 A조 두 번째 경기가 있었습니다. FC 블라방 대 FC 개벤저스. 지난 1회 대회 때 결승전에서 맞붙었던 두 팀이죠. 당시에는 FC 블라방이 2대 0으로 승리를 했었습니다. 양 팀이 A조에 편성이 되면서 다시 한번 매치업이 성사가 됐습니다. 먼저 FC 블라방의 포메이션입니다. 1-2-1 하나 둘 하나 전술을 들고 왔고요. 지난번 경기와 마찬가지로 박선영 선수가 톱에 위치하지만 또 박스 투 박스 역할을 해주고요. 송운영, 서동주, 오늘은 조하나 선수가 벤치에서 대기를 했고요. 서동주 선수가 선발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신여범 선수가 든든하게 수비를 지키고요. 골키퍼에는 안혜경 선수가 자리를 했습니다. FC 개벤저스 역시 하나 둘 하나 전술을 들고 나왔고요. 골키퍼에는 조혜련 키퍼, 그리고 수비에는 안영미, 그리고 김민경, 신봉선이 양쪽 날개. 하지만 양 선수 다 박스 투 박스 느낌으로 활약을 해주고요. 이경실 선수가 포처, 톱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오나미 선수도 후보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성미 선수가 포함은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매니저의 느낌, 응원단장의 느낌이라서 실질적인 스쿼드에 포함됐다고는 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자, 그래서 경기 결과는 FC 개벤저스가 지난번 대결에서 졌던 아픔을 소력하면서 2대2 그리고 승부차기 끝에 5대4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득점자는요. 박선영, 조하나 역시 블라방을 이끄는 투톱이죠. 나란히 한 골씩을 기록했고요. 김민경 선수, 루카쿠를 영입했습니다. 개벤저스. 김민경 선수가 두 골을 또 넣었습니다. 이제는 FC 개벤저스의 평점입니다. 먼저 신봉선 선수입니다. 신봉선 선수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했습니다. 승부차기에서 마지막 이기는 골 한 골을 기록했고요. 강한 몸싸움을 시종일관 보여줬고요. 특별히 박선영 선수를 1대1로 밀착 마크하면서 박선영 선수를 저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주장으로서 승리에 대한 그런 의지, 투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수비에서도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커버를 잘 해주었기 때문에 8점을 드리겠습니다. 조혜련 키퍼에게도 평점 8점을 부여했습니다. 자, 역전골을 이끌었던 그 어시스트성 골킥, 롱킥을 보여줬고요. 승부차기에서 무려 4개의 선방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박선영 선수의 결정적인 슛, 중거리 슛이 특별히 많았는데요. 그것을 수차례 또 선방을 해냈습니다. 물론 결정적인 실수도 있었습니다. 동점골, 두 번째 동점골을 조하나 선수에게 내주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첫 번째 골도 사실은 포스트 맞고 조혜련 선수를 맞고 들어가는 좀 불운이 따른 자책골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박선영 선수의 골이라고 인정이 됐습니다만 모든 골에 좀 약간 실수성이 가미되면서 만약에 경기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 평점이 한 6점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역전골에도 관여가 됐고 특별히 승부차기에서 4개를 선방했다는 거는 정말 결정적인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평점 8점을 부여했습니다. 안영미 선수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했습니다. 안정된 수비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뚫렸다면 위기가 될 뻔한 상황에서 결정적인 클리어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눈이 부어오르는 상황에서도 부상 투혼을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트래핑 미스가 좀 있었습니다. 자, 공이 바로바로 딱딱 붙지 않습니다. 아직은 더 연습이 필요할 것 같고요. 패스도 전방에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은 모습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승부차기에서 공을 하늘로 쏘아 올리지 않고 성공을 시켰다면 평점이 더
올라갔겠지만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평점 7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이경실 선수에게는 평점 6점을 부여했습니다. 수비에도 가담을 해줬고요. 기본적으로는 공격진에서 포처로서 골대 근처를 어슬렁거리면서 볼 키핑을 해주거나 골을 노리는 역할을 해줬어야 됐는데요. 사실 거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벤치에서는 오히려 심리전에 가담을 했습니다. 이성미 매니저와 더불어서 심리전에 가담을 해줬고요. 하지만 볼터치, 트래핑 부족하고요. 전체적인 기본기가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평점 6점입니다. 다음은 오나미 선수입니다. 오나미 선수에게도 평점 8점을 부여했습니다. 승부차기에서 3번 키커, 8번 키커로 나서면서 두 골을 성공시키면서 승리에 일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축구를 좀 할 줄 아는 선수답게 빌드업이 가능합니다. 뒤에 있어서도 이경실 선수에게 킬패스를 보내주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두 대회 연속 부상을 당하는 좀 불운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초대 대회에서는 허벅지 부상, 이번에는 발톱 쪽 발가락 부상이 있었죠. 자, 그렇지만 역시 안영미 선수와 더불어서 부상 투혼을 보여줬습니다. 운동뚱 민경 장군. 자, 개벤저스의 루카쿠죠. 김민경 선수에게는 최고 평점인 9점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MOM에게 주는 왕관, 크라운을 수여했습니다. 자, 데뷔전이었는데요. 두 골을 넣었고요. 자, 모든 킥인을 담당을 하면서 강한 킥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수비에서도 수비 커버를 잘 해주면서 뚫리지 않게 박선영 선수의 그런 찬스를 잘 무마를 시켰고요. 결정적인 클리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부차기에서 돌입해서도 첫 번째 키커, 그리고 7번째 키커로 나서면서 모두 다 성공을 시키면서 승부차기에서도 두 골. 그래서 본인에게 부여된 모든 임무를 완벽하게 완수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평점 9점, 그리고 MOM을 부여하겠습니다. 황선홍 감독님도 평점 8점을 부여했습니다. 박선영 선수를 대비한 전략을 잘 세웠다고 보여지고요. 신봉선 선수를 1대1 밀착 마크로 붙였죠. 원래는 경기 초반에는 지역 방어를 들고 나왔지만 바로 1대1 대인 마크를 지시하는 그런 유연성을 보여줬고요. 거기에다 안영미, 김민경 선수를 같이 협동 수비로 붙이면서 수비 조직력에 있어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황선홍 감독이었습니다. FC 블라방의 평점입니다. 먼저 박선영 선수 평점 9점을 부여했습니다. 비록 경기는 지긴 했지만 종이 한 장 차이였고요. 역시나 최고의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 팀 선수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활약한 선수에게 주는 민트색 별을 제가 부여했습니다. 자, 한 골을 기록했고요.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조혜련 선수의 자책골로 보여집니다만 공식적으로 방송에서 한 골로 인정했기 때문에 한 골을 기록한 거고요. 자, 중거리 슛, 유효 슈팅을 여러 번 날렸습니다. 그냥 허접한 슛이 아니었고 위력적인 슈팅을 여러 번 날렸고요. 이번 경기에서도 특유의 박선영 턴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수비 2명을 제끼는 모습 정말 멋졌고요. 그리고 개인기로 돌파하는 골키퍼와 1대1로 맞서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승부차기에서도 두 골을 넣습니다. 자, 위기의 상황에서 세 번째 키커, 그리고 7번째 키커로 나서면서 승부차기에서도 두 골을 넣었죠. 그래서 박선영 선수 지난번 경기에서도 MOM 차지하면서 평점 9점을 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 경기도 평점 9점에 걸맞는 활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효범 선수입니다. 신효범 선수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했습니다. 박선영 선수의 선취골을 어시스트하면서 1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승부차기에서도 첫 번째 키커로 나서면서 실패를 하긴 했지만 다시 8번째 키커로 나서면서 중요한 상황에서 한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타 수비수와는 다르게 수비력도 갖추고 있지만 빌드업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신효범 선수의 장점이죠. 그냥 클리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공간을 보고서 혹은 전방에 사람을 보고서 빌드업을 할 줄 아는 능력, 정말 멋진 능력이었죠. 하지만 이번에 했던 실수, 핸드볼로 PK를 헌납했던 실수가 있기 때문에 더 높은 평점을 주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점 7점을 부여했습니다.
조아나 선수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했습니다. 자, 2대2 동점골. 정말 천금 같은 동점골을 기록을 했죠. 어떻게 그렇게 골 냄새를 잘 맡는지 위치 선정도 좋고, 그리고 주어진 제한적인 그런 찬스에서 골을 성공시키는 골 결정력이 참 탁월합니다. 인자기 선수나 바니스텔로이 선수를 연상시키게 하는 그런 움직임. 자, 그리고 발레 전공자답게 정말 유연하기도 하지만 파워도 있습니다. 뛰어가면서 김민경 선수와 부딪혔는데 김민경을 넘어뜨리는 그런 파워. 그런 파워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또 보여줬고요. 유효 슈팅도 2개 정도 또 더 기록을 했었죠. 자, 그래서 평점 8점 부여하겠습니다. 송은영 선수에게는 평점 6점을 부여했습니다. 수비 쪽에서는 오나미 선수를 마크했었고요. 그리고 슈팅 1회를 기록했지만 상대편 수비수의 몸에 맞고 말았습니다. 비교적 적은 출전 시간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서동주 선수가 이번 게임에는 더 많이 나왔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승부차기에서 2번의 실패를 가져갔습니다. 물론 이천수 감독의 지시가 있긴 했지만 2번 다 정면으로 찬 것은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평점 6점입니다. 안혜경 골키퍼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했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는 양팀 골키퍼들이 참 고생한 경기였습니다. 득점에 빌미가 되는 그런 실수들이 양쪽 골키퍼에게 나왔고요. 그리고 승부차기까지 가면서 정말 마음의 부담이 컸을 겁니다. 자, 안혜경 선수도 승부차기에서 무려 3개를 선방을 했고요. 또 김민경 선수의 결정적인 슛, 결정적인 킥인들을 수차례 선방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승부차기에서도 5번째 키커로도 나섰죠. 못 넣으면 그대로 끝나는 상황에서 2대2 동점으로 가면서 승부차기도 연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역할을 또 안혜경 선수가 했죠. 물론 개벤저스의 역전골, 그 상황에서 위치 선정이 좀 앞으로 나와 있으면서 공이 크게 바운드 되면서 실점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뛰어난 활약으로 평점 8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서동주 선수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했는데요. 몸싸움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고요. 그리고 6탐 방어, 볼 클리어, 수비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헌신했고요. 그리고 박선영 선수의 킥kin을 곧바로 슈팅으로 연결시키는 공격에서도 재능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본기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역마가 필요할 것 같고요. 몸싸움도 조금 더 단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주 그라운드에 넘어지는 모습. 또 긍정적으로 보면 그만큼 적극적으로 플레이 가담했다는 얘기고요.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면 조금 더 피지컬적인 부분. 좋은 키를 갖고 있거든요. 조금 더 피지컬적으로 단단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천수 감독님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했습니다. 2대1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승부차기까지 끌고 간 것은 이천수 감독의 역할도 컸죠. 하나둘 하나 전술에서 둘둘 전술, 조아나 박선영을 투톱으로 올리고 서동주를 신효범과 더불어 수비로 내리는 그런 전술을 잘 이행해서 2대2 승부차기까지 간 거죠. 하지만 어쨌든 경기에 졌고요. 키커 선정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9번째 키커를 다시 소근영 선수로 선정을 했는데요. 안혜경 선수나 조아나 선수를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특별히 안혜경 선수는 5번째 키커로 나서면서 페널티킥을 성공을 시켰죠. 자, 그 상황에서 소근영 선수를 다시 선택한 것은 조금 아쉬운 선택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계진 평점입니다. 배성재 캐스터는 변함없이 8점을 줬고요. 이수근 해설은 7점을 줬습니다. 이수근 해설은 아무래도 코미디언, 개그맨인 만큼 개벤저스를 좀 응원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런 면들이 리액션 등에서 좀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자, A조의 순위표를 한번 살펴보죠. FC 불나방이 1승 1패, 득점 5, 실점 3, 그리고 골득실이 플러스 2가 됐고요. 승점은 여전히 3점입니다. 자, FC 개벤저스가 2위, 1승을 거뒀고요. 득점 2, 실점 2 하면서 골득실은 0, 득점은 3점입니다. 자, 제가 좀 아쉬운 거는요, 조별 예선부터 승부차기까지 갔어야 했나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듯이 리플레이가 참 많죠? 리플레이를 많이 트는 대신에 만약에 팀당 조별 예선에서 2경기가 아니고 4경기씩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고서 무도 할 수 있게 승점 1점도 가능하게 해서 총 그럼 승점 12점을 놓고 싸우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무의 중요성, 승점 1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비기고 나면 한 골득실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득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도 한번 몸소 체험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랬다면은 경기를 계속해서 90분 내내 리플레이로 이어가는 게 아니라 짧게 짧게 보여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 조금 아쉬워요. 승부차기는 토너먼트 이후에 해도 충분했을 것 같다. 네, 그리고 무승부, 승점 1점의 가치를 조별 예선에서 느껴봤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경기 수를 늘렸으면 어땠을까? 이런 면들. 자, 그래서 이렇게 순위가 나와 있고요. 실제로 골득실로 순위를 가리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시스템으로 갈지.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축구에서 따지는 이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성적이 나와 있습니다. 탑 스코어러스 살펴보겠습니다. 박선영 선수와 김민경 선수가 2골로 득점 선두에 올라 있고요. 자, 나머지 한 골씩 기록한 선수들입니다. 송은영, 사오리, 명서현, 한예진, 서동주, 조하나 선수까지입니다. 다음은 올타임 탑 스코어러스입니다. 자, 1회 대회와 지금 대회 성적을 합산한 거죠. 역대 탑 스코어러 박선영 선수가 이번 대회 2골을 더 추가하면서 총 4골로 역대 득점왕 순위 1위에 올라갔습니다. 자, 공동 2위에는 전미라 조하나가 3골로 나란히 자리 잡고 있고요. 자, 공동 4위에는 김민경, 명서현이 2골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음은 어시스트 순위인데요. 경기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패스로 연계하는 골도 있지만 대부분은 좀 우당탕 들어가는 맞고 나온 공, 세컨볼 이런 걸로 들어가는 공이 참 많죠. 자, 그럼에도 어시스트를 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방송에서는 공식적으로 따지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신효범, 박선영, 박승희, 이현희 선수가 어시스트를 기록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올타임 도움 순위, 어시스트 순위를 보는 것도 재미있겠죠. 특별히 더 앞선 선수들은 없었고요. 모두 다 어시스트 하나씩을 기록했더라고요. 그 선수들입니다. 신효범, 박선영, 박승희, 이현희, 송은영, 명서현, 전미라, 조하나 선수였습니다. 유로보다 재밌는 골 때리는 그녀들이죠. 저는 다음 방송, 다음 경기가 끝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킹 버틀러였습니다.